네,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기싸움 벌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투기 부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합당 제안을 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기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잘 녹아들 것이다. 혁신당 우리 DNA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흡수 합당에 대해서 좀 다른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합당 종류에는 신설합당이라는 게 있고 제3지대 당을 만들어서 양당 내지는 뭐 여러 개의 정당이 거기서 모이는 형태가 있고 흡수합당이 있죠. 거대 정당에 좀 군소정당,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 흡수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흡수합당의 형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규모의 차이도 엄청 그렇죠. 크고 그리고 사실 혁신당에 계셨던 분들도 다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혁신당은 나가서 민주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정책들, 아젠다를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지방선거는 대의를 앞두고 합치겠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뭉치게 맞죠. 그리고 지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으로 현수막 붙이고 막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당명 바꾸면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들도 물론 혁신당은 지금 혁신당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양당이 합당을 굳이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의 그 기존에 있던 당명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고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 그러니까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는데 신설 합당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이 있을까요? 오. 저는 뭐 그런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안을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부분 합당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갖고 있는 어떤 원내 제3정당인데 그러면 흡수합당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사무총장께서 너무 그런 말씀을 흡수합당의 속내를 너무 빠르게 내보이시니까 조국혁신당 내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부분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또 반발을 해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합당 논의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도 체면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의 압승을 위해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열띤 토론을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막음을 다 지키잖아요. 아닌 사람 다 내쫓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당으로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간단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제 집권 당이고요.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굉장히 현실감 있고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 그런 당이죠. 그리고 항상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국정 운영의 경험과 이 개혁의 에너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시너지 효과, 개혁도 하는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결국에는 서로 다른 당에 대한 합당을 제안한 거고요. 예. 더 나은 당의 모습으로서 국정 운영과 국민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추진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혁당과의 이 합당설에서 이제 흡수 합당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신경전 벌이는 모습. 게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분 논의는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혁당에서. 이게 이제
합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 딜레마인데 합당을 할 거면 정말 아주 빠르게 해야 되고요. 아,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려면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들 이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 조국혁신당의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양당이 공천 절차에 돌입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 이후에는 합당회가 어려워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빨리 하더라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당법에 의해서 당직자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당이 크건 작건 당직자 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늘 당직자가 포화 상태예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포화 상태고 조국혁신당도 대한민국 제3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당직자 수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 당직자 수가 살아남는 만큼 민주당 당직자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더 그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법상.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분 얘기를 할 수밖에 조국혁신당은 하게 될 텐데 이미 호남 지역에서 특히 많은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이미 뛰고 있거든요. 자, 어차피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붙을 거 경선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만약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에서 전 민주당 후보가 많이 이길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혁신당 후보들은 선거 비용 보전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본선에서 만약에 붙잖아요. 그러면 혁신당 후보가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 보전을 100%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선 비용은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혁신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선거 비용 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혁신당 간판 달라고 해왔는데 합당을 해버리면서 비용 보전도 못 받고 그 거대 정당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이런 현실적인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조율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아마 혁신당은 지분을 요구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지분이냐? 경쟁하라, 경선하라. 경선하면 글쎄요, 아마 거의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3월로 이제 못을 박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상 아예 못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상대 당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지금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사실 과거에 뭐 저희가 우리 당 민주당이 합당을 역사가 몇 번 있잖아요. 합당할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기초의원 한 몇 자리 뭐 이렇게 예. 지분을 좀 나눠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 과연 합당이 그 과거 사례만큼 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 사례보다 우리 뭐 열린민주당 이런 당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에 김한길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합당했던 새정치 민주연합 예. 그 합당 그때도 그 의석수가 지금보다 조국혁신당보다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민주당이 훨씬 더 약간 우위에서 그 당시는 당대당 통합이었죠. 새로운 예. 당명을 만들고 자 그때보다 지금 10여 년이 지난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아하. 뭔가 그 당시에 그 김한길 대표가 되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는데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정청래 대표도 제안한다. 당원들 의견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당의 민주적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렴 절차가 어떻게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사실 이게 이제 협상의 초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양당의 이제 합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조문정국이 좀 끝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결국 합당 통합이라는 게 지도자들의 의지가 명확하면 합당 절차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완강하고 청와대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일이고 대통령실 청와대 내에서도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정청래 대표가 정했지만 어쨌든 공감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합당이 하게 되면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도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본인이 여러 조국혁신당 내 성추문 사태 이후에 본인이 당권을 잡은 이후에 굉장히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이었는데 어떻게든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향후 정치적 판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분 문제는 정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지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조국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어딜 나갈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어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원칙적으로 후보들 다 경선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아무튼 지금 이해찬 전 총리님의 그 추모 기간으로 이제 애도 기간으로 두면서 민주당 내에서 요거 이제 합당 관련한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게 폭발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애도 기간을 거치면서 이 분노가 약간은 좀 잠재워질 것이다. 이런 좀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애도 기간 동안에는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매우 불필요한 얘기고 지금은 이해찬 전 총리의 추모에만 집중해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저 봅니다.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잠잠해질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더 촉박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합당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속도감을 내야 되는데 이미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최고위원 세 분께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항의의 목소리를 내셨고 그 최고위원 세 분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사실상 당원들의 목소리, 당원들 중에서도 합당을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냐라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과는 저희는 언젠간 합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는 대통령께서도 뭐 조국혁신당과는 언젠가 합쳐지지 않겠어요? 라는 원론적 얘기를 하신 거지 지금 이 시기에 이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덧붙이셨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분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왜 해야 되냐. 왜냐하면 합당을 할 거면 진보 진영이 같이 있습니다만 정책적 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 정부안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게 조국혁신당 위원들이었거든요. 예.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표했을 때 좀 건전하게 뭔가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막 그 검찰에게 뭐 지금 세뇌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뭐로 쏘아 붙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책적 부분들을 뭔가 조율한다거나 앞으로 이런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굵직굵직한 사안들 중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방향이 다른 거는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사실상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무조건 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자. 물리적 결합보다 중요한 건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에 대한 선제. 그래서 지금 혁신당도 저희 당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 지금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호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얘기들을 했어야 합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예, 예. 합당부터 합을까요? 라고 해버리고 진행을 해버리니까 조금 삐걱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삐걱거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제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라 최고라든지 수석 최고, 강득구 최고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좀 강하게 이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런 민주당 간의 이제 이견들이 좀 네. 모아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불신. 그러니까 저는 그 1일 1표제 문제도 그렇고 이번 합당 문제도 그렇고 1일 1표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못 봤어요. 민주당 내에서. 예. 다 동의는 한다 취지에. 그런데 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을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합당 문제도 비슷해 보여요. 언젠가는 합당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 왜 그걸 정청래 대표가 추진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떤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러 정치적인 불신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이 행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다음 이제 차기 전당대회 를 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모습들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불신과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이견들은 지속적으로 표출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 합당이 되는 방향으로 수렴을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잠재우고 합당까지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의 입지라든지 다음 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승패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정청래 대표는 아마 할 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던진 이유는 1차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의 지방선거 후보를 냈을 때 그거를 합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적으로 이때 던져야 합당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아하. 1차적으로 던진 거고, 두 번째는 3월에 대해서 좀 그 3월 안에는 방향을 잡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선거 시계율로 따지면 4월 20일 경에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되는 걸로 지금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어떻게든지 방향이나 후보에 대해서 최종 전략이 나와야 4월에 예정된 날짜에 최종 후보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 보입니다. 결국에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타이밍적으로 지금 던진 거고 정치적 결단을 당 대표로서 한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이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가 이기는 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당원 투표도 있을 거고요. 당무위 거쳐서 중앙위에 투표까지 갈 텐데, 그 이제 단계들을 잘 뭐 이제 만약에 이제 내분이 그러니까 이견들이 좀 어느 정도 모아져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투표 과정도 괜찮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투표가 글쎄요, 뭐 너무 이제 그 진영이 갈리듯이 마치 찬반으로 너무 갈리게 되면,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찬성 55, 뭐 반대 45, 그러니까 합당. 또 이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들을 민주적으로 거쳐야 된다. 저는 이거를 또 내홍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민주정당이잖아요. 민주정당에 네. 당연히 합당하자고 했을 때 반대 의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좀 흥분한 당원들은 나가서 사퇴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은 그런 얘기들을 다 수렴하는 민주적인 정당이잖아요. 저쪽은 국민의힘은 옆에 계시지만 사퇴하라고 했다가 지금 징계해야 된다고 옆에 계신데.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당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도 못하는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 거고, 그 사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김정욱 전 최고 지금 탈당 권유 받은 분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히틀러가 되고 싶은 거냐 요 발언했다가 지금 징계 당 쫓아나게 생겼잖아요. 우리 당은 좀 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자 합당과 관련돼서 당대표가 제안하면 뭐 이런저런 투격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 당보다 혁신당 안에서 과연 의견이 일단 조국 대표에게 그 다 미임하긴 했습니다만 그 모아질 수 있을까? 전 조국 혁신당의 의견 모으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름한 네. 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한 다음에 본인이 재보궐선거든 광역단체장에는 뭐 하나 받아내면 좋죠. 근데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에서 뛰고 있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하라고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자리 하나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다른 후보들이 다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더 곤란할 겁니다. 저희는 그냥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예. 내홍이라기보다는 격렬한 토론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정당의 격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뭐 히틀러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당내 인사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은 그냥 거기까지만 드리고, 저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주제에 충실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뭐, 예. 뭐 본질이 아니니까. 조국 혁신당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저는 뭐 합당이 될 것이고 통합해서 후보를 낼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활동하는 무대가 주로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격전지에 나가서 지금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출마를 해서 3자 구도가 돼서 어떤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로 밀어준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호남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분들 역시 민주당 출신,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 정리하는 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결국 호남에서까지 압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들고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합당 이런 정치적인 논의가 여러 이제 중도층이나 여러 이제 수도권 민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하는 좀 의문이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감동을 주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여러 성추문 사태에서 보여줬던 그런 지리멸렬한 모습들, 그 이후에 혁신하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부분이 민주당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네, 결국에는 이 합당에 대한 논의도 당원이 판단하는 거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이걸 합당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제안을 한 이유는요. 당원에게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에게 듣는 절차, 그리고 우리 그 간부들에게 듣는 절차들을 거쳐서 합당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절대로 일방적 발표가 아니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에는 뭐 성 비위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재발 방지라던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조국 혁신당만의 안을 가져올 때 민주당도 확실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별 뜻 없이 일단 얘기를 그냥 느낀 대로 하는 건데, 같은 민주당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냥 집중해서 봤던 부분인데 구독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첨예하게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